자, 이제 문제 4번. 드디어 이제 폼이 나왔네요. 이제 코딩 문제가 많이 이제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폼부터 그려야 되니까요. 한번 보죠. 아, 폼이 이제 그려져 있네요. 다행히. 4원. 이게 아닌데? 예, 4원 추가인가? 이것도 아니고. 폼이 없네요. 예.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미리 제공한 건 줄 알았더니 제공한 건 없고요. 이제 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폼 사용자 정의 폼을 하나 만들죠. 자, 이 화면을 쪼갰어야 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성 창을 먼저 열어놓고요. 폼 이름은 판매수당이라고 일단 볼게요. 판매수당. 여기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문제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폼의 캡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 캡션.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지금 유저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판매수당이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참고할 이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레이블 그려야 되겠죠? 요 레이블 컨트롤 이용해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레이블, 자꾸 가려가지고요. 레이블의 캡션은 사원 판매 수당 관리라고 해주고, 글씨를 뭐 적당히 크게 해주죠. 점점점 눌러서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여기서 정렬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정렬입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원번호, 뭐 텍스트 박스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레이블에서 하나씩. 이런 친구들을 이제 오른쪽 정렬 해놓으면 되겠군요. 라이트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원 번호 콜론. 자, 그 다음에 옆에 텍스트 박스. 이게 텍스트 박스입니다. 사원 번호 콜론 텍스트 박스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요령으로 쭉쭉 하는 거죠. 요거는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콤보 박스죠. 요거는 이제 콤보 박스고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그려주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띡띡띡띡띡 적당히 서.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은 요거 그대로 두 개를 복사해도 되겠네요. 두 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는 판매 수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박스를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요. 작게 그리고 스핀 버튼을 이제 갖다 그려놨죠. 여기 스핀 버튼. 그 옆에 있는 건 스크롤 박스입니다. 스크롤 버튼하고 스핀 버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번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승진 대상자 놓고, 아니오는 라디오 버튼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 그리고 액션 버튼 1에 나중을 위해서 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opt y. 자, 그 다음에 아니오도 하나 이제 만들면 됩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놓고 opt n이라고 할게요. n 이름을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요. 자, 이 캡션은 아니오라고 바꿔주고, 자, 화면상에 아니오가 기본값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점이 콕 찍혀 있죠.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냐면 속성이 value예요. 그래서 이 value를 true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이 찍혀져요. 나중에 여기 선택하면 얘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폼은 이제 적당히 아래 위에 이제 사이즈 조절해주고, 여기 입력 종료 버튼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커맨드 버튼이고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입력. 이름은 안 바꿔도 되는데,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 cmd 입력 이렇게 커맨드 버튼이니까요. cmd라는 적도를 앞에 붙여줍니다. 여기도 cmd 종료. 그 다음에 캡션도 종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가 여기 문제 보면 판매 수단 관리 버튼 클릭하면 이 폼이 나타나야 돼요. 폼이 나타나도록 이제 판매 수단 관리 요거에 대해서 지금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매크로니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요거는 이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이 아니라 액티브엑스 컨트롤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디자인 모드를 눌러 가지고 이 버튼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이건 이제 모듈에 들어가거나 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트에 이제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이름을 아니까 판매 수량이 아니죠. 판매 수당 폼을 화면에 보이게 해라. 판매 수당 .show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디자인 모드를 끄고 켜놓은 상태에서는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끄고 누르면 이 폼이 열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폼이 실행되면 아이고, 요 밑에 사이즈까지 다 있었네요. 설마 이걸 다 맞추라고 하지는 않겠죠. 예. 꼭 이대로 해야 된다 그랬으면 이제 이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나타나고 폼이 실행되면 K458의 영역이 여기 부서에 나와야 된대요. 이거 누르면 걔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닫고요. 이제 이 콤보 박스의 목록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콤보 박스에서는 그냥 가볍게 가면 되겠죠. 로우 소스에다 써주면 됩니다. 로우 소스에 지금 이제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게 나와야 뭐 K458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입력 여기에 있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여기에 있는 K4에서 뭐죠? 여기까지 예. 그림 2와 같이 그림 2 이게 다 나와야 되는군요. 이게 콤박스에 이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콤보 박스에 대한 것도 좀 잘 해주면 좋은데 그건 또 이제 안 해놨네요. 리스트 위드를 250으로 하라고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콤보 박스에 우선 리스트 위드가 지금 없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거를 250으로 리스트 위드는 250으로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로우 소스니까 원래는 이제 앞에 다 써주는 게 맞아요. 요게 지금 입력 시트니까 입력 시트에 뭐 어디부터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죠. 문제 있는 걸 이제 보면서 K458이네요. K458 자꾸 이제 잊어먹어서 자, 그러면 여기 로우 소스라고 하는 요 속성을 찾아서 여기에 입력 시트의 느낌표, 입력 느낌표 K4:58 이렇게 잠깐만요. 입력 시트의 K4:58 네,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08이라고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콤박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좀 다르죠.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열이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에요. 5개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이 콤보 박스에는, 여기 보면, 칼럼 카운트를 1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칼럼 카운트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칼럼 카운트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럼 카운트를 5개라고 해주고요. 여기 보면 칼럼 헤드가 펄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만 나와요. 그럼 칼럼 헤드를 true 이렇게 바꿔줘야지 됩니다. 칼럼 헤드 true. 자, 이렇게 바꿔주고 한번 볼게요. 눌러보면 이게 다 나오죠. 이제 다 나오는데 스크롤 해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스크롤 해야만 보여요. 여기서는 이제 스크롤 해서 보이도록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한 번에 다 나와야 되고, 여기 보면 앞에 또 그 동그라미도 하나씩 붙어 있죠. 그렇죠? 뭐 스크롤 해서 보여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게가 안 좋으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요 글씨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칼럼 위드에 요것들을 쓰는 건데, 얘네들이 몇 포인트인지를 보세요. 11포인트인데 3글자잖아요. 그러면 11포인트인데 3글자니까 칼럼 위드는 11 곱하기 3 하면 33이잖아요. 그럼 대충 35포인트 이렇게요. 44니까 한 46포인트. 그 다음에 또 46포인트. 또 46포인트, 또 46포인트.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이제 바꿔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동그라미 치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각 칸의 너비가 되는 거예요. 각 칸의 너비고 다 똑같이 45씩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스타일은 콤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모양이 있는데, 아니고요. 콤보박스 맞고요. 정렬됐고요. 가만있어 보자. 리스트 스타일을 여기 있네요. 리스트 스타일이 이제 플레인이 아니라 옵션으로. 네, 이걸 옵션으로 바꿔주면 이제 동그랗게 이제 나오겠죠. 자, 이제 한번 클릭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이제 이게 이제 플레인 대신 옵션으로 바꿔서 그런 거고, 이제 모양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졌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굳이 스크롤 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부서명의 경우가 너무 이제 좁게 나왔으니까 이게 다 똑같이 45, 45 이렇게 맞춰도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뭘로 해라 이런 말들은 언급은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적당히 보이게만 하는 거니까 이제 글씨 크기와 글자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봐야 되겠죠. 이제 수시를 저장해 가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야 되고, 이제 스핀 버튼이 나왔네요. 이제 스핀 단추의 수량은 기본값이 10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스핀 단추의 이제 기본값이 이제 밸류를 이제 우리는 뭘로 잡아주냐면, 얘를 10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량이 증가 감소 버튼을 클릭하면 1씩 증가 감소를 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 보면 스몰 체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몰 체인지가 이제 1이에요. 그러니까 위 버튼이나 아래 버튼 누르면 1씩 증가하거나 1씩 감소하는 거예요. 이 스몰 체인지를 가지고 이제 얼만큼 증가할 건지를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최대값 100, 최소값 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뭘로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값으로 이제 둬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값으로 둔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걸 누를 때마다 이 텍스트 박스의 숫자가 변해야 돼요. 네. 텍스트 박스의 숫자가. 텍스트 박스의 숫자는 이 스핀 버튼이 변할 때마다 돼야 되니까 이 스핀 버튼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합니다. 스핀 버튼 one change. 스핀 버튼이 변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제 만들었던 텍스트 박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텍스트 박스가 지금 얘거든요. 헷갈리니까 얘를 txt 헷갈리니까가 아니라 여기 아까 이름이 있었죠. txt 사원번호 txt 수량 이렇게 정해주랍니다. 그래서 얘를 txt 수량으로 적고 이거는 txt 사원번호라고 이제 써줄게요. txt 채점할 때 이것까지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맞춰주어서 나쁠 거 없고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스핀 버튼을 클릭하면 txt 수량 텍스트 속성은 얘는 이 스핀 버튼 완점 value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변할 때마다 이 스핀 버튼에 있는 값이 여기에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르면 예, 기본이 10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시죠? 예. 다시 실행해봐도 이제 누르면 기본이 10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50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게 누르면 51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법이 이제 이 텍스트 박스에서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스핀 버튼에 반영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 어떤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고 아직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이 뭐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일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수당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요. 판매 수량을 내가 여기에다 직접 숫자를 쓸 수도 있는데 숫자 써놓고 이제 이게 됐을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방법은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텍스트 박스가 변하면 그걸 스핀 버튼에다가 값을 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요게 change가 변하면 이란 뜻이 되는 거고, 변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값이 변하면. 그 다음에, 뭐, change 이벤트 말고 뭐 애프터 업데이트 이런 이벤트를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여기서 뭐 change 이벤트 써도 충분할 것 같고 애프터 업데이트 해볼까요? 애프터 업데이트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value는 그때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value는 이거의 수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판매 수량에 50 이렇게 쓴 상태에서 누르면 51, 52 자연스럽게 되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그냥 누르면 1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냥 누르면 1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처음에 여기다가 10을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네. 자, 어쨌든 그냥 여기 문제는 없지만 그 이벤트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change에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change에 써도 되고 애프터 업데이트 써도 되고. 네. 자, 다음 문제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값은 아니오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부분도 일단 된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수당품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에 마지막 행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예, 차례차례 하나씩.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되게 하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식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는 기본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럼 어디가 이제 마지막 셀이냐? 지금 이 자리가 이 경우에는 마지막 셀이고 어떤 때는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많이 입력되어 있으면 이 마지막 셀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 셀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뭐냐면 키보드에서 엔드키 누르고 아래 방향이나 윗 방향 키 눌렀을 때 나오는 이제 이동하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1048576이 맨 마지막 셀이거든요. 여기서 엔드키 누르고 윗방향 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셀의 바로 아래가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인 거죠. 이제 그거를 손으로 한 이거를 코드로 작성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디멘전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range라고 하는 이제 개체 변수를 만들 거고, 그러면 set 이런 개체 변수는 바로 앞에 꼭 set이라는 말을 꼭 써줘야 돼요. set r은 range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시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앞에 시트는 따로 쓰지 않는 겁니다. A1048576 셀에서 이 셀에서 점 엔드 키를 누르고 아랫 방향 키, 왼쪽 키, 오른쪽 키, 윗방향 키를 눌렀을 때 윗방향 키를 눌렀을 때의 그 자리를 R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R이라고 하자. set. 그런데 나는 그 R에서 오프셋이라고 하는 건 상대 위치예요. 로우 옵셋, 칼럼 옵셋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꺽쇠 기호 있는 건 생략 가능한 거고, 이렇게 하면 한 줄 아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럼 한 줄 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잡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하면 A4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1 하면 A6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우 옵셋 1을 새로운 R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이 R인 거예요. 그럼 난 이 자리부터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자리부터 그럼 무엇을 입력을 하냐? 문제지에는 이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사원번호, 사원번호 부서까지만 들어가고 기본 수당 수량 이런 건 없네요. 사원번호, 부서, 판매 수량까지는 여기에 있는 걸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R에는 누구를 넣냐? txt 사원 번호를 넣는 거예요. 사원 번호 텍스트 R에는 지금 이제 문자로 들어가겠죠. 근데 나는 얘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걸 clng 라고 해가지고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롱형의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change long. 그러면 이게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문자로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r.offset. 아까 offset이 상대좌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row offset. 행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를 0이라고 하셔도 되고, 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바꾸지 않는 거니까. 그냥 생략해도 돼요. 근데 생략하면 어색하니까 행은 바꾸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 한 칸에다가, 오른쪽 한 칸은 그러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부서. 이 자리에는 부서가 아까 콤보 박스였었거든요. 우린 이름을 안 바꿨기 때문에 콤보 박스 1 콤보 박스 이름 바꿨었나요? 잠깐만요. 콤보 박스 이름 안 바꿨는데 combo box1 콤보 박스 1. 콤박스 원점 value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콤박스에 선택한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r.offset 0, 그러면 1, 2, 3, 4 판매 수량은 네 번째죠. 네 번째는 판매 수량이에요. txt
txt 수량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니까 change long 해서 바꿔주면 되죠. 예.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들어가요. 우선 요것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사원 번호 내가 뭐 4번 넣고 부서명 총무부 선택하고 판매 수량 11개 입력 누르면 4 총무부 11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 그렇죠?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 기본 수당이니 수량이니 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제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오네요. 이제 판매 수량, 판매 수당은 이렇게 간대요. 그럼 기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수당. 그런 말이 없어서. 아, 부서명이 뭐이면 기본 수당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하, 부서명에 따라서 기본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걸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거죠. 부서명이 인사부면 기본 수당이 10,000원이고 뭐 회계부면 뭐고 뭐 요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써야 되네요. 예. 자, 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콤보박스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바운드 칼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값 하나가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대표값. 한번 이 콤보박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콤보박스 1.change 그러면 여기다가 debug.print debug.print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네. debug.print 콤보박스 1. 이 리스트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리스트. 밸류 그러면 이제 저 첫 번째 거고요. 예. 써보자. 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는 한데. 콤박스 1. 이제 리스트가 이제 목록이거든요. 리스트. 그 다음에 콤보 박스 1. 리스트 인덱스 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선택된 그 셀이에요. 현재 선택된 그 행번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열이죠. 열을 내가 여기다 이제 2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시면 되죠. 그럼 내가 부서에서 회계부 선택했어요. 네, 여기 이거 지우고 볼게요. 이거 안 지워지네요. 네, 다시요. 그러면 부서에서 내가 총무부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총무부 선택했더니 25 나왔거든요. 총무부 25 세 번째요. 1, 2, 3 기획부 선택했어요. 이 밑에 나와야 되는데 다시요. 인사부 선택했어. 다 똑같아서 영업부 선택했어요. 35 나오죠. 네, 이렇게. 자, 요 방법을 이용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력에서는 이제 이 순서대로 들어갔을 테니까 문제를 봐가면서요. 저 순서대로 들어갔을 테니까 여기다가 이제 매번 길게 쓰는 게 복잡하잖아요. 길게 쓰는 게 복잡하니까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dimension n as long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뭐 n은 콤보 박스 1.list index
현재 이제 인덱스를 n이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r.offset 0,2는 2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들어갑니까? 이 수당이 들어가야 되죠. 수당. 그러면 여기에는 이것도 좀 줄여서 쓸걸. 콤보박스 완점 리스트 n n번째 콤마 수당이 두 번째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요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3에는 여기에 지금 수당 들어가야 되고 수량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3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사원번호 뭐 아무거나 넣고 회계부 넣고 판매 수량 넣고 입력 누르면 회계부의 경우에 기본 수당이 30으로 들어갔다. 잠깐만요. 기본 수당인데 기본 수당이 2죠. 2 기본 수당이 2인데 012로 가는 것 같습니다. 1 여기 2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1 2 이렇게 바꿔서 다시요. 사원번호 5 총무부 판매 수량 입력 이렇게 누르면 기본 수당 총무부 3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보이질 않아서 들어갔고 총무부의 기본 수량은 25 들어갔고 기본 수량은 25 들어갔고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고요. 자 근데 판매 수량 들어갔고 이제 뭐 넣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들어갔고 판매 수당을 넣어야 되는데 판매 수당은 이제 여기 계산하는 식이 나왔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변수 하나 선언하는 거죠. 판매 수당 aslong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넣어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판매 수당은 이제 기본 수량보다 크냐 안 크냐 이제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 수당이 3번이니까 요게 지금 012 요게 지금 기본 수당이에요. 요게 기본 수당이니까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가 밑에다 여기다 써도 되죠. if txt 수량이 기본 수당보다 크면 그렇지 않으면 and if 이렇게 이제 일단 써놓고 크면 판매 수당은 기본 수당에다가 지금 얘가 기본 수당이지 않습니까? 여기 기본 수당 기본 수량 그냥 기본 수량에다가 기본 단가 기본 수당에다가 기본 단가는 어디 있습니까? 기본 단가는 화면이 컸어야 되는데 이게 수당이군요. 이게 수당이고 이게 수량이죠. 수량에다가 단가는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거. 이렇게. 이것도 미리 다 만들어 놓을 걸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얘는 수량에다가 수당이 아니라 수량이었네요. 여기 2죠, 2. tx가 수량보다 크면 수량 곱하기 단가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식이 복잡한 것 같지만 더하기 괄호 똑같이 열고 이게 뭡니까? 판매 수량이 txt 수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txt 수량 빼기 기본 수량 txt 수량 빼기 기본 수량이 얘죠. 기본 수량이 2번 기본 수량 곱하기 이거에 아셨죠? 내용은 똑같은 건데 길어요.
자, 이거에 곱하기 초과 단가예요. 곱하기 초과 단가인데, 초과 단가는 얘가 0, 1, 2, 3, 4예요. 4. 그러면 4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네, 이렇게. 그럼 판매 수량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곱하기 기본 단가인 거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기본 단가. 그냥 여기까지만. 판매 수당은 그렇지 않으면 요거다. 자,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보너스는 판매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크고 승진 대상자가 예이면 10% 아니면 0이 되는 거예요. 보너스는 10% 계산을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판매 수당을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너스도 계산을 하는 거죠. 네. 베이직은 변수 없이 되기 때문에요. 네, 변수 없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에는 판매 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판매 수당 다섯 번째가 판매 수당이죠. 네, 판매 수량 들어갔고 판매 수당 이제 보너스 들어갈 차례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너스를 쓰는데, 지금 요 문장 그대로 갖다가 이제 쓰면 되죠. 이 문장 그대로 갖다가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크고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요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요 부분만. 보너스는 여기도 달라지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보너스는 제로래요. 없대요. 근데 여기에서 보너스는 뭐냐면 보너스는 판매 수당의 10%래요. 그러면 이게 보너스는 판매 수당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여섯 번째에다가는 보너스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크고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크고 and 쓰면 되죠. and.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승진 대상자가 예이면이에요. 그럼 승진 대상자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OPTY. 그래서 OPTY이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OPTY가 true이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이것도 맞죠. OPTY가 true이면 이렇게 써도 맞는데 OPTY가 이미 true 아니면 false거든요. 그럼 true는 true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자체가 true이기 때문에 그냥 OPTY 이렇게 해버리면 and true, and false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정뭐하면 그냥 true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보너스를 집어넣고, 그럼 보너스 들어갔고, 이제 수당 합계하고 비고가 남았군요. 네, 수당 합계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된대요. 그러면 수당 합계는 이거죠. 세븐은 뭐부터 기본 수당, 기본 수당이 어떤 게 미리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기본 수당이 0, 1, 2에 들어갔던 거죠. 이거요. 기본 수당이 콤박스 1이에요. 콤박스 1. 이게 기본 수당. 미리 기본 수당, 먼 수당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기본 수당 더하기 판매 수당 더하기 보너스예요. 그죠? 그러면 기본 수당, 판매 수당, 보너스 다 더한 게 합계예요. 자, 그 다음에 비고는 이 if문으로 이제 표시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비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고를 만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r.offset 0,8은 비고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if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죠. 판매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작고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if
txt 수량이 txt 수량이 기본 수량인 수량이 이거죠. 이거요. 아까 수 단위고 수량이 이거보다 작고 작고 승진 대상자가 얘이면 opt y는 true이면 then and if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비고는 뭐냐면 작고 승진 대상자가 얘이면 주의예요. 주의. 그 다음에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러면 else 비고는 공백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놈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원 번호 텍스트니까요. 인사부 판매 수량 승진 대상자 예 입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이걸 좀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7 부서는 회계부 판매 수량 기본 수량보다 많게 이렇게 해볼게요. 기본 수량보다 많고 승진 대상자가 예이면 아니오면 이번에는 기본 수량보다 적고 아니오면 예이면 비고가 하나도 안 나오네. 비고가 안 나옵니다. 비고가 하나쯤 나와야 될 텐데. 인사부 넣고 판매의 수량을 10 넣으면 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인사부 넣고 판매 수량 10 넣고 입력 얘도 있고 주의가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코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콤박스 1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썼더니 비고는 판매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작고 승진 대상자가 예이면 txt 수량이 n2가 수량이죠. n2 0, 1, 2 수량 맞는데 수량이 작고 승진 대상자가 예의면 주의 아니면 공백. 보너스 수당합계 0, 1, 2, 3, 4, 5, 6, 7, 8 맞는데.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원번호 아무거나 넣고 부서는 인사부 인사부이면 기본 수량이 25 기본 수량보다 판매 수량이 작아야 되니까 11 판매 수량이 작죠. 그 다음에 승진 대상자가 예이면 예 그러면 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tx 수량 11. 아이쿠, 예. 25.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5. opty는 true. 그럼 F8 누르면, 여기에서 F8 누르면 1, 2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앞에 거 다 그러네요. 자, 이걸 숫자로 바꿨어야 되는데, 아이고, 처음부터 좀 이걸 잘 다듬어 놓고 할 걸 너무 복잡하게 했다. 이런 좀 아쉬움이 이제 좀 생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n은 그렇고, 예를 들면, 판매 수량은 c롱 txt 판매 수량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제 얘가 숫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에 나왔던 게 뭐였죠? 기본 수량, 기본 단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기본 수당은 c롱 콤보박스 리스트 n1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 수당은 어디 갔습니까? 기본 수당은 n2고요. 네. 기본 수량은 n2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있죠. 단가. 수량, 기본 단가는 단가가 3이고요. 그리고 초과 단가가 4예요. 초과 단가가 4. 부서가 0이고 부서가 0.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기본 수당.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 수량. 여기는 그냥 판매 수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판매 수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이렇게 이제 기본 수량보다 크면 판매 수당은 기본 수량 곱하기 기본 단가 더하기 괄호 열고 판매 수량 빼기 기본 수량 괄호 열고 곱하기 초과 단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괜히 좀 시간 절약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고, 여기 이제 판매 수량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도 판매 수량 이렇게 쓰면 되죠. 판매 수량이 뭐보다 크면 기본 수량보다 크고 opty가 true이면 그대로 가면 되고, 이거 지워볼게요. 자, 여기는 리스트 A1은 뭐였죠? 기본 수당 더하기 판매 수당 더하기 보너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판매 수량이 기본 수량보다 작으면, 여기는 문자고 여기는 숫자에서 생겼던 그런 이제 문제거든요. 11번 볼게요. 11번 인사부 수량은 작아야 되고 예이면 주의라고 나와야 돼요. 이제 제대로 잘 나오죠. 네. 자, 그럼 여기 필요 없는 부분들 여기다 이렇게 삭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배운 점, 미리 이제 이해하기 쉬운 글씨를 써놓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예, 이해하기 쉬운 글씨로 써놓고 하면 뒷부분 코딩할 때 좀 어려움이 좀 덜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사원번호, 부서, 판매 수량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네요. 각각.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들은 이걸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오류 처리를 먼저 하는 거죠. 오류 처리의 기본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이 프로시저를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사원번호가 txt 사원번호잖아요. txt 사원번호가 is empty 이면 이렇게 is empty 이렇게 쓰면 굉장히 고급져 보이죠. 예. 근데 는 empty 이렇게 하면 이제 좋지 않아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is empty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게 공백이면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러면 메시지 박스를 출력시켜라. 사원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박스를 출력시키고 빠져나가라 exit sub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and if 사원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입력하세요 하고 빠져나가라. 그럼 이 뒤에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씩 추가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부서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또 뭐예요? 판매 수당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부서가 콤보박스 1이었죠. 부서가 콤보박스 1이니까 콤보박스 1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부서를 입력하세요. 부서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수량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럼 txt 수량이었죠. txt 수량이 0이면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원번호를 입력하세요. 부서를 선택하세요. 판매 수량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몇 개가 입력되었는지를 출력하고 폼이 종료가 돼야 된대요. 종료 버튼. 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요게 이제 입력 버튼은 이만큼 해서 이제 다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가 됐는지를 이제 출력하는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imension 입력 건수 as long 하고요. 입력 건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좀 천천히 생각하고 메시지 박스부터 만들자고요. 메시지 박스는 이제 프롬프트에 전체 입력 건수는 한 칸 띄고 연결하는 거죠. 일단 입력 건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시키는데 버튼의 종류가 여기 I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버튼 종류 중에 어떤 걸 찾냐면 VB information이에요. VB information 콤마 현재 이제 입력할 위치가 타이틀이거든요. 타이틀. 그래서 요게 이제 타이틀이니까 이게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전체 입력 건수 확인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 실행시키면 종료 누르면 몇 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0 대신에 이제 제대로 된 숫자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게 나오고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메시지 박스는 나오고 이제 그럼 끝은 어떻게 나냐? 끝은 이 폼이 닫혀야 되니까 그때는 뭐 클로즈 이런 게 아니라 unload me 이 폼을 unload 메모리에서 지우세요.
자, 그럼 입력 건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입력 건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입력된 개수를 세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입력된 개수를 세는데 우리 카운트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엑셀의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면 2열 전체에 입력된 숫자만 세는 거예요. 문자는 안 세고. 여긴 어차피 숫자만 들어갈 테니까. 우리가 숫자만 쓸 거잖아요. 네. 여기 HR을 세든지 어떤 열 하나를 골라서 세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좀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숫자가 들어간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숫자가 들어간 이 자리 하나를 골라가지고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입력 건수는 엑셀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쓰는 겁니다. 워크시트 펑션. 워크시트라는 말이 이제 엑셀 시트잖아요. 워크시트 펑션 점 하면 엑셀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함수가 다 나와요. 그럼 워크시트 펑션에 있는 카운트 함수 그냥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 여기에다가 괜히 뭐 2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2 이렇게 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건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레인지 개체를 쓰셔야 돼요. 범위 레인지 2열에서 2열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2열 전체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열 전체의 개수 그럼 끝난 겁니다. 2열 전체의 숫자 만약에 이제 문자까지 세겠다 그럼 count A 쓰시면 되고요. count if 써도 되고요. 범위를 레인지로 표시한다는 점만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료 누르면 전체 입력 건수는 2건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 이제 제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뭐 5번 부서 영업부 빠박 입력 종료 3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